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배우게 될 거야.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이거 필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쌤이 나눠준 교재에서 뭐 한 페이지 넘겨가지고 뭐 빈 여백이나 이렇게 자유롭게 써도 되고, 그냥 즐겁게 듣고 싶은 사람은 듣기만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우리가 진행하게 될 모든 수업의 목표, 모든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의 목표점은 어딜까? 너네한테 아주 먼 미래지만 우리의 목표는 어디야? 한번 맞춰볼까? 목표 어딜까? 최종 목표. 너희들의 국어 공부의 최종 목표는 어딜까? 어딜까? 굉장히 쉬워. 대학 가는 거. 그게 뭐야? 무슨 시험일까? 수능이라는 시험이야. 들어봤지? 수능은 알지, 얘들아? 네. 수능이라는 시험을 목표로 할 거야. 선생님, 근데 지금 중1인데 또는 뭐 중2거나 이제 중학생인데 중1 다음에 뭐도 있어요? 중2, 중3도 있고 고등학교로 가야 되지. 고등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수능까지 보러 가야 되는데 몇 년이나 남았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에서 6년이나 남았는데요? 6년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 수능을 대비하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어떻게 들여다보면 되냐면은, 자, 수능을 준비하면서 너네들 수능에 대해서 익숙해져라 라고 하면서 너네한테 문제를 풀리는 게 있어. 국가적으로. 그거의 이름이 뭘까? 수능 전 단계가 뭘까? 들어봤을 거야. 모의고사라고 들어봤니? 모의고사라고 들어봤어? 이 모의고사라는 게 있을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이 모의고사를 언제부터 볼까요?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볼까? 바로 여기서부터 본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부터 모의고사가 시작이 될 거야. 그래서 이때까지, 수능날까지 모의고사가 계속 진행돼. 그래서 모의고사가 쭉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수능을 딱 보고 너네들은 대학에 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렇다면 너네가 모의고사를 전국에서 안 보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너네가 이제 고1에 올라가면은 너네들 친구들 모두 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은 시험을 보게 돼. 이해 갔어? 그걸 뭐라 부른다고? 모의고사라고 불러. 그럼 이 모의고사는 언제 보냐? 첫 모의고사는 고1,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봐요. 3월에. 그때부터 수능 볼 때까지 쭉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고 수능날에 실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려운 거 있어? 질문 있어? 크게 어렵지 않지? 선생님, 그러면요, 이 3월 모의고사를, 첫 번째 3월 모의고사는 언제 본다고? 고1에 보니까 고1 거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그러면은 중3 때부터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중3 때부터 준비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네가 지금까지 했던 국어 공부랑 지금부터 해야 될 국어 공부랑 완전 다르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까지 자신이 국어 공부를 해봤다. 어떤 공부 해봤어? 뭐 어떤 교재로 공부했었어? 디딤돌. 또 어떤 거 해봤니? 디딤돌 말고. 빠작. 또? EBS 어떤 거? 제목은 잘 모르겠어? EBS 이런 것들로 이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능형 국어 공부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 스타트.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너네는 이미 이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공부를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네 어떻게 풀어? 자, 예를 들어서 국어에는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뭐랑 뭐 있어? 문학이랑? 그렇지. 알고 있니? 문학이랑 비문학이 있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죠? 문학이랑 비문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문학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었어? 문학에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 현대시 들어봤어? 또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거 하나씩 다 얘기해봐. 현대 소설도 있지. 또 뭐도 있어? 그렇지.
고전도 소설이 있고 시가 있지. 고전 시가, 그리고 뭐 고전 소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이 네 개밖에 없나? 뭐 수필도 있잖아. 수필 뭔지 알아요? 몰라? 수필 뭐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수필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어? 뭐 극, 시나리오 이런 것도 있어. 연극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얘들아, 비문학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 비문학에는 다양한 제재가 있어. 제재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주제라고 해볼까? 다양한 주제가 있어. 예를 들어 인문학도 있고, 또 뭐도 있어? 간단하잖아. 과학도 있지, 얘들아. 또 뭐 있어, 얘들아? 봤던 거 한번 너네가 기억을 되짚어봐. 또 어떤 것도 있었어? 철학도 있었지. 철학은 인문에 들어가지? 그러면 사회도 있었지. 사회 뭐 어떤 거 있어? 경제도 있고, 또 뭐도 있어? 법 같은 것도 있었을 거야.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배울 때 어떤 거를 쟁점으로 첫 번째로 배울 거냐면은, 비문학이랑 문학은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게 공부해야 해요? 이거를 첫 번째로 배울 거야. 선생님이 아까 이 예시를 너네들한테 물어봤지, 어떤 공부를 했냐고. 지금까지 이런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공부들을 너네가 과연 제대로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거야. 예를 들어서 문학이 이렇게 주어졌어. 문학이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있고 문제들이 이렇게 있겠지, 얘들아? 그랬을 때 너네들은 어떤 순서로 읽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떤 선생님이든 간에 너네들한테 문학에서 뭐부터 봐라, 어떻게 풀어라 라는 얘기 해준 적이 있어? 없지? 어떻게? 그냥 풀어 라고 하셨지 지금까지는. 그럼 너네 어떻게 했어? 그냥 지문을 신나게 읽지? 그랬지? 그리고 문제 풀다가 모르겠어. 그럼 다시 가서 다시 막 찾지?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하고 답 체크하고 넘어갔다가 이거 뭐지? 다시 찾지? 이렇게 풀어왔지. 또는 어떤 애들은 문제를 먼저 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무슨 말인지 찾아볼까?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너네들한테 어떻게 풀어라 라고 누가 알려준 적이 있어, 없어? 없지? 없지?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님은 너네들한테 얘들아,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근데 너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게, 너네가 지금까지 봤던 디딤돌이나 빠지게 나오던 유형들 있지? 그 스타일. 그게 모의고사랑 수능에도 쭉 앞으로 똑같을 거기 때문에, 난이도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유형대로 계속 배워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앞으로 너네들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수능이자 모의고사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미리 알려줄게. 자, 문학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쫙 제시를 해놨지만, 비문학도 쫙 제시를 해놨지만 단순하게 나눌 거야.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문학과 비문학의 종류야. 근데 앞으로 정형화돼 있어. 정형화돼 있다는 게 뭔지 알아? 정해져 있어, 공부해야 할 게. 자, 문학에서는 딱 네 가지만 하면 돼. 어떤 거? 바로 이 중에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그리고 수필이랑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공부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잠깐만, 켜져 있니?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건, 비문학에서는 인문. 자, 인문에 얘들아 뭐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철학도 있고 논리학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과학, 그 다음에 경제법, 이런 걸 합쳐서 뭐라 부를까? 얘를 합쳐서 뭐라 부를까? 사회라고 부를 거예요. 어려운 거 없지? 이렇게 해서 총 문학 몇 개? 총 4개지? 비문학 몇 개? 3개. 이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쭉쭉쭉쭉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어려운 거 없지?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지금까지 문제를 너네들한테 먼저 선생님들이 주셨지? 풀라고 주셨지? 풀라고 주신 다음에 너는 뭐 했어? 그냥 풀었지? 그리고 틀린 거를 해결해 주셨지? 그것까지가 기존에 했던 공부잖아. 그러면은 선생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1번 어떻게 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있고 지문이 있을 때 딱 피자마자 뭐부터 해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질문해 볼게. 문학이 있어. 왼쪽에 문학 지문이 있고 오른쪽에 문학 문제가 있어. 그럼 너네는 문제부터 볼래? 지문부터 볼래? 지문. 너는?
평소엔 지문부터 보지. 그랬을 때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 제일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왜야? 왜? 왜 그렇게 푸는 건데?에 대한 해결을 해줘야겠지? 도대체 왜 선생님 어떤 거는 지문부터 풀고 어떤 거는 문제부터 푸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제시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라고 보면 돼. 됐어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자, 예를 들어서 너네는 지금까지 문학을 지문부터 먼저 읽었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너네 이제부터는 지문 먼저 보면 절대 안 돼 라고 했어.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너네가 다시 지문부터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선생님이 시킨 거를 너네 걸로 만들어야 되지.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체화. 체화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처음 들어보지? 내 몸으로 받아들인다. 내 신체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 지문부터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문 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네들이 문제부터 본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1차적 체화야. 뭐냐면은 선생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해봐야겠다. 한번 해본다. 이 정도야. 근데 2차적 체화는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네? 선생님이 시키라고 했던 거 생각도 안 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네?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쫙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방학 때 선생님하고 진행하게 될 수업은 어디까지? 1번, 2번까지예요. 체화라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활동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질문을 좀 해볼게. 자, 자신이 선생님 저는 이 파트는 문제 풀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많이 틀려요 하는 파트가 있나요? 자기만의 취약 파트. 사회? 저는 사회가 너무 어려워요. 사회가 너무 어려워요. 또? 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어려워요. 좋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교재들로 살펴보겠다. 자, 그래서 간단한 OT는 이제 끝났고 선생님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번 방학 끝나고 너네들한테 모의고사 지문을 줄 거예요. 넌 모의고사 풀어봤지? 한번 해봤지? 할만하지 솔직히?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근데 하나도 안 배우고 본 거잖아. 내가 방학이 끝나고 너네들이 체화 활동이 조금 진행된 다음에 이거는 방학 동안 하고 방학 끝나고 체화 활동 한 달만 하고 시험지를 줄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의 시험 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쌤이 수업하고 있는 반에 편입시킬 수 있어요. 안 되면 따로 해야 돼. 근데 기존에 하고 있는 반은 그럼 너네들보다 선배겠지? 한 학년 위나 두 학년 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반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 쌤하고 1대1 하거나 아니면은 올라가지 못하는 반에서 하위반에서 계속 하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그 선배들이 졸업하면 그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거를 쌤은 뭐라고 부르냐면 진단평가라고 불러요. 진단평가를 우리가 언제 볼 건지 알려줄게요. 우리의 진단평가는 빵점 맞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빵점 맞으면은 이제 반이 갈리겠죠. 그 진단평가, 그러니까 이거를 못 봤다고 해서 선생님 혼내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 아직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아. 빵점 맞아도 뭘 안 할 거야. 그 대신 반이 나뉠 때 이제 영향을 줄 거야. 자, 그래서 진단평가를 볼 건데 이걸 언제 볼 건지 미리 알려줄 거야. 나중에 선생님 얘기 없었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3월 말에 볼 거예요. 2025년 3월 말에 이 진단평가를 실시할 거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단평가 결과를 가지고 반이 나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끝까지 이 독해법에 대해서 체화를 최대한 많이 해놓으면은 그 다음 시험 볼 때 이거를 최대한 써먹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진단평가는 아까 말했던 이 모의고사 형식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쌤이 너네들한테 교부한 책을 한번 볼 거예요. 이 체화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이 문학을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제시한 교재의 이름은 문학행동 강령입니다. 문행 강의예요. 봤나요? 그리고 다음 비문학을 체화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준 책의 이름은 비행강입니다.
이 두 가지 책으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OT는 끝났고 남은 시간 동안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OT야. 질문 있나요? 그리고 하나 더 집어줄게요. 숙제. 한우리 선생님이 숙제 저거 내주시니? 네. 비문학, 문학 내주시나요? 네. 그 숙제를 제 수업 시간에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가르쳐주는 독해법 있지? 이걸 독해법이라 불러. 이걸 어떻게 푸느냐? 독해법이 너희들의 숙제에 적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인물에다가는 네모를 쳐야 돼 라고 했는데 숙제에 인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야? 잘못한 거지.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숙제는 따로 내주지 않지만 받은 숙제에 이 독해법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 갔어요? 할 수 있겠어? 확인할 거야. 그렇게까지 하면 됩니다. 질문 있나요?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